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 포스코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수소환원 제철 공법을 도입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소음과 진동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 포항 수성 사격장의 소음 측정 결과가 오는 8일 공개됩니다. 이날 소음 측정 결과 공개와 함께 주민 의견 청취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 기업인 포스코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공해로 인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뚜렷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포스코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수소 환원 제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포스코는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입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줄곧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7%가 포스코에서 배출됐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철강 부분에서 포스코, 특히 철강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어요. 포스코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긴 한데 2030년까지 20% 절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실현이 될까 모르겠네요.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직업병으로 암 걸린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산재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양이나 포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상의 이상이 발견되고 있어요. 포스코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철을 생산하는 수소 환원 제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이 아닌 수소 환원 제철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러한 비장한 각오로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환원 제철은 불확실성이 높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포스코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전 세계 철강사들의 공동 목표에 다가서기 위한 세계 최초의 수소 환원 제철 국제 포럼이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48개국 주요 철강사와 수소 공급사 등 1,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에 있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스웨덴 사브와 포스코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각사의 기술 개발 동향을 직접 발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철강사들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철강사들은 석탄 대신 수소를 원료로 사용해 탄소 배출 없이 철을 생산하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 경북 스타트업 투자 매칭데이 행사가 내일까지 포항공대 내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역 우수 벤처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수도권의 유명 벤처캐피탈을 상대로 오디션 형식으로 기업을 홍보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성공한 벤처기업 CEO와 투자자들의 강연도 함께 열려 예비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창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추진한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을 법원이 취소 판결한 것과 관련해 사업을 허가한 수성구청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는 수성구청이 개발 사업자 편을 들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대구지방법원은 지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 권한이 없는 수성구청이 결정권을 내린 것이 취소 판결 이유였습니다.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을 침해받고 주변 경관과도 조화롭지 않은 것도 취소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인근에 넓게 분포된 단독주택과 수송못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사업의 시행으로 달성할 충분한 공익적 요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대구시로부터 지구 단위 계획 결정권을 위임받았고 법원이 주장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는 없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26층 이상의 규모가 들어설 수 있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데 4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건축 규모가 커지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는 저희들은 판단을 안 하는 거죠. 인근 주민들과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수성구청의 항소에 대해 단독주택지역 주민의 피해를 강요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를 위한 편향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성구청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 지역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들을 더 심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성구청은 당연히 항소를 취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단위 변경 결정 처분도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구청이 우리 주민을 위한 구청인가 아니면 업체를 위한 구청인가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건설 역사상 처음으로 난 사업 승인 취소 판결에 행정기관이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 포항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북구 지역 아파트 2곳이 전파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미 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에 대해 수리불가 판정을 내리고 전파 수준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두 아파트는 지진 이후 실시된 정밀 안전진단에서 전파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해 수년 동안 논란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 측정 결과 주민설명회가 오는 8일 오전 포항시 장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민권익위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성사격장에서 진행된 포사격과 폭파,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실사격 훈련 소음 측정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소음 측정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수성사격장 인근 마을 6개 장소에서 진행됐으며 국방부와 해병대, 포항시 3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사격장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인데요. 경북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고단했던 망명길과 독립투쟁사를 다시 조명해봤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역임한 석주 이상용 선생이 가산을 정리하고 고국을 떠난 것은 1911년 초. 이상용 선생의 부인 김우락 여사는 그해 2월 먼저 망명한 남편의 뒤를 따라 가소를 이끌고 고향 안동을 떠납니다. 여사의 망명길에는 아들 이준형과 며느리 이중숙, 손자 이병하와 손부 허은 등 일가족은 물론 친인척이 뒤를 따랐습니다. 김우락 선생은 남편 이상용 선생이 먼저 만주로 떠난 뒤 당시 5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주도적으로 아들, 친척들을 이끌고 함께 만주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때 쓴 이 해도 교고사에는 망명 여정과 고향을 떠나는 슬픈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 여사가 남긴 해도 교고사는 망명 첫해 추석을 맞아 중국 정착지에서 쓴 국문가사로 고향을 떠나는 애틋한 심정과 고단했던 망명길을 자세히 남겼습니다. 당시 만주 망명 대열에는 석주 가족뿐만 아니라 경북 명문가 여성들도 동참했습니다. 일송 김동삼 선생의 부인 박순부와 제수 월성이 씨, 이원일 아내 김경모와 딸 이혜동, 권기일의 아내 안동김 씨, 구미 왕산 허위 부인 평산 신 씨와 며느리, 상주 강호석 부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울진 평의 황의영과 부인 권송대 선생은 망명 결정 단계부터 부부가 함께 상의한 후 망명을 결행하는 등 일부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만주행을 선택했습니다. 경북 여성들은 처음에는 남편을 따라 망명길을 선택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투쟁에 투신하고 남자들 못지않게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칩니다. 김우락 지사와 같은 이 여성들도 이 만주망명을 국권 회복을 위한 이 대의로 기꺼이 받아들였고 자신들 역시 그 시대 과제 해결에 한몫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주로 망명한 경북 여성들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종부적인 삶을 넘어 조국 독립과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의로움을 함께한 실천가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오늘 포항시 신규 확진자 수는 7명으로 어제 2명보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포항시는 두 호동 마사지 업소와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은 기존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한 외국인 3명이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명은 어제 발생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이며 1명은 대도동 유흥주점과 관련된 확진자라고 밝혔습니다. 제102회 전국체전과 제41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화 봉송 행사가 오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강화 만이산 첨성단과 구미 금오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안동과 의성, 울진을 거쳐 포항에 도착했으며 영일대 누각에서 영일대 해수욕장 시계탑까지 880m를 지역 주자 40명이 릴레이 봉송했습니다. 성화는 포항과 경주, 대구, 김천을 거쳐 오는 8일 체전 개최지인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점화됩니다. 오늘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면서 오랜만에 선선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다시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잔뜩 흐린 하늘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았습니다. 낮 기온은 포항이 22.5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낮았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늦은 밤까지, 또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0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 26도, 포항이 28도, 경주도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오늘 모두 해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은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단 금요일 오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휴일에도 비가 살짝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17개 시도선수단에 홍삼액과 흑마늘 액기스, 생강 가공품 등 경북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이 제공됩니다. 시도체육회별로 지급될 경북농식품은 NH농협은행 경북본부가 1억 원, 대구은행이 5천만 원어치를 기부한 것입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는 8일 모레 개막해서 14일까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구미 일원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 이행 과정을 평가할 도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도민 배심원단은 무작위 추출과 전화 면접을 통해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매니페스토 관계자와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3차례 회의를 통해 공약을 평가하고 제안된 의견을 공약 이행 과정에 반영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1월쯤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과 주산지인 포항시 죽장면 정자 감곡지구와 기북면 대곡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2년 과실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